페이지는 현재 책에서 페이지는 86페이지입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 실수는 채집하고에서 3차 함수의 증가 감소 이런 내용들.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사실 뭐 하겠습니까? 그래프가 이제 미분 가능 함수냐, 그렇지 않은 함수냐에 대한 조건을 확실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란 조건이 있으면 안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다항함수란 말이 없으면 이거는 이론 문제입니다. 개념 문제.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수2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값을 찾아라 문제는 다항함수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꼭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간혹 나오는 게 이제 분수함수가 나오긴 합니다. 분수함수는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의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겠죠? 정의에서 빠져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확신이 되면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는 다항함수가 되니까 두 개의 곱이 다항함수로 쪼개면 되겠잖아. 그러지? 그래서 한 번씩 나오는 말이 다항함수는 말이 없어. 없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없으면 말이 달라지겠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 여기서는 못 넣는데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fx, gx가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xx는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fx가 x이고 gx가 x-1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이건 고정관념이야. 됐어요? 어떨 수도 있습니까? 뭐가 없어? 읽어야 됩니다. 다항함수 말을 있으면 마음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뭐 바뀔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개수에 대한 내용도 다 있을 거고 뭔가 알겠지? 뭐 개수에 대한 내용도 얘가 a면 얘가 a분의 1이 있으면 되겠죠? 됐어요? 근데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래프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요건 좀 재미가 없네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고 하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두 개의 그래프가 어쨌다? 곱해진 그래프가 fg입니다. 그럼 어떨 수도 있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서 하나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f일 수가 있어. 이게 f일 수가 있어요. 이게 g일 수도 있다. 됐어요? 말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fx가 범위에 따라서 다른 값, 다른 어떤 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것은 우리 고정관념이지? 고정관념이야? 됐어요?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f가 이렇게 되고 g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f가 이렇게 되고 g가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범위를 쪼개서 함수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말은 되잖아요. 지금 잘라서 보면은 두 개의 곱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완성되는 이것은 전제 조건을 꼭 읽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을 읽었는데 내가 문제를 이렇게 가서 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은 하나의 예시야. 최근에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문서고에서 한번 했던 문제가 같긴 한데, 그래서 다항함수란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 그 정도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항함수니까 우리는 3차 함수에 대한 내용들,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지금 출발은 3차 함수 개형 무조건 여기서 3차 양수 그래프, 음수 그래프 출발하고 두 개의 미분에서 0인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그래프 일단 처음에 이렇게 그리고 안 나온다 싶으면 이렇게 그리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프 모양이 정해졌으니까 왼쪽, 오른쪽, 극대, 극소, 극소, 극대, 양수 그림이냐, 음수 그림이냐. 확신이 안 되면 일단 두 개를 다 그려놓고 출발하고 여기서 하다가 모습점이 발생하면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보면 알겠죠? 그래프를 갖고 노는 문제가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이런 문제고. 증가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프라임을 보는 눈과 F를 보는 눈은 다릅니다. 프라임은 어떻게 보라고?
프라임은 변화율로 보는 거니까 증가감소. 이게 양수냐 음수냐 0이냐. 그래서 먼저 뭔 점을 찾아? 0인 점을 이렇게 찾습니다. 0인 점을 찾고 프라임은 0인 점을 찾고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것만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그래프는 fx 그래프는 여기서 플러스는 증가, 마이너스는 감소, 플러스는 증가, 마이너스는 감소, 플러스는 증가 해야 된다. 이 간격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사실 이것은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만 일단 확신이 되는 거고 여기에 어떤 함수값이 주어지면 x축이 등장을 하겠죠. 여기까지 그래프 개형은 이 정도 되겠다. 이게 이제 미분하고 적분의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요놈의 y는 fx이면 얘를 미분하면 y는 f'x가 이렇게 나올 거고 f'x가 나오면 fx를 그릴 수가 있다. 단지 뭐만 없어? 얘는 확실합니다. 얘는 확실해. y축은 확실합니다. x의 값은 확실한데 y의 값이 확실하지 않고 조건이 나와야 y의 값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다음에 우리가 적분할 때도 부정적분할 때도 그래프를 프라임 보면 fx 그래프를 여기까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두 개를 또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값이 없으니까 뭐는 없어? 위치는 없습니다. 위치는 없지만 하지만 변화는 있는데 간격은 있어. 간격. 그래서 일단 하나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있겠지. 변화, 값의 변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미하는 건 뭐냐? 이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이 위치가 지금 여기야. 그럼 이 간격이 의미하는 것은 넓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이가 지금 정적분하면 음수니까 이만큼 내려간 거야. 그래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이 간격이 되겠다. 됐어요? 이거 정적분이 음수니까 내려간 겁니다. 양수 음수만 일단 조심하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정도. 극대극수는 현재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는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는 프라임이 0인점에 대해 얘기를 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극대극수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많이 등장하냐면 지금은 연습 문제니까 기본 함수 그래프를 할 건데 우리는 어떤 함수가 많이 나오냐면 절대값 그래프 많이 나온다 이거지.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떤 방법을 했는데 x축과 만나는 점도 꺾이게 되겠죠. 이거 꺾이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럼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점은 이 점도 극소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점은 원래 극대였는데 그대 변화가 없으니까 극대고 이 점은 원래는 극소인데 뒤집어져서 극대가 된 겁니다. 뒤집어졌어요. 아래 것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에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도 있을 수는 있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그런 그래프죠. 그럼 뒤집어서 다시 그리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고. 그러면 근데 이렇게 꺾인 점에서 뭐가 된다? 꺾인 점에서 극소가 되겠네요. 현재 그래프 자체는 미분 불가입니다. 미분 불가. 근데 미분 가능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x가 1에서 미분 가능이래. x-fx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꺾어 올렸단 말이지. 아랫부분을. 근데 1에서 미분 가능했다. 얘 인수 때문에 그래프는 무조건 1에서는 무조건 만나게 되겠지. 어떻게 만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면 꺾어 올라가 되면 무조건 미분 불가가 됩니다. 변화율은 우미분계수는 양수고 좌미분계수는 음수고 여기와 여기는 그거와 같습니다. 원래 미분 가능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가 2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미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구하러 가면 그냥 미분계수 구해서 꺾이면 내려오는 부분은 음수값이고 올라가는 건 양수값이다. 둘 다 구할 필요 없이 하나만 구하면 둘 다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 되겠죠? 꺾이는 부분에서. 그런데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미분 불가가 떠야 되는데 가능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부드럽게 접하거나 삼중근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조심해. 상중문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얘가 무조건 x-1이 하나는 더 있어야 된다. 저보다 하나는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걸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나요? 이것은 그래프 개형 뭐 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알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더라도 꺾어 올라가면 미분 가능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더라도 꺾어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미분 가능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값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미분 불가가 되면서 극소가 발생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지금 하자는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고, 선생님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설명을 했죠.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점을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 여기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이 간격과 이 간격의 1대 루트 3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문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의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외워주는 게 좋아요. 4AK 세제곱입니다. 이때 A는 3차 함수의 최고점 개수고, 이때 K는 뭐라 했습니까? 변곡점에서 극대 극소 요 간격이라고 했죠. 근데 변곡점을 안 건들기 때문에 요 간격이 나오겠다 이거죠. K 대신에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를 집어넣어서 식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변곡점은 아주 중요한 점이야. 점대칭점은 아주 중요한 점이라서 이 점이 나오면 이 점도 알려줬다 이겁니다. 이 점하고 이 점이 알려줬다는 것은 이 점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3차 함수 이 변곡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얘를 3차 함수 미분하면 이렇게 극소점이 된다겠죠? 대칭 축 위치가 된다겠죠? 그래서 구해도 되고 바로 식으로 영을 미분하면 다시 얘를 미분하면 다시 미분하면 1차 함수 형태가 됩니다. 요 점이 되겠습니다. 요 점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점은 꽤 중요한 점이야.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알려주는 문제. 우리가 2차 함수도 축을 알려주는 문제가 중요하듯이 3차 함수에서도 요 변곡점을 알려주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거를 건드렸을 때 문제가 아주 쉽게 풀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알려줬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의 그래프는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 그래프. 뭘 알려준 거야? 접선을 알려준 거였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 간격 그림 비율이 안 맞지만 간격이 똑같다.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위치는 이 문제는 항상 1점, 2점, 2점에 대한 얘기는 그 전에 했었고, 2점에 대한 얘기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거죠. 알겠죠? 야, 등분이 된다 이런 말 되겠어요? 됐어요? 이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고,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사실은 순서 따지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넘어가는데, 하지만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이 정도.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판단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런 거죠. F 알파가 0이라는 말은 인수를 알려준 거고 X 절편을 알려줬다 이 말이겠죠. 그렇지?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것은 극점의 위치를 알려줬겠죠. 그렇죠? 극대 극소의 위치를 알려줬다 이 말이 되겠죠. 한번 알겠죠? 됐어요? F0이 의미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상수항이라 했죠? 상수항. F'0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1차항의 개수가 된다. 여기까지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F0은 상수항 알고 있었던 거고요. F'0은 1차항 개수가 되겠어요. 됐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우리가 이제 일반형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인수로 문제를 풀 수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우리는 fx 자체는 x-알파라는 인수가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fx 이렇게 출발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알겠어요? 이 문제 조건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이 식으로 어떻게 된다고? 접선입니다. 그럼 출발을 여기서 출발하자. fx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fx는 a x-알파의 제곱 x-베타 플러스 4 여기서 출발하세요. 그러면 a 되시죠? 됐어요? 하나 더 해볼까? 똑같이 여기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라고? 루트 3k로 보통 적은다 했죠? 그러지? 물론 여기가 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p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p 플러스 루트 3k, p 마이너스 루트 3k로 작성해도 문제 무방하다. 보통 알파 베타로 많이 쓰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문제는 요 그래프는 뭐 1대 루트 3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요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제 접선에 대한 얘기식을 이렇게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여기에 간격이 2대 1이니까 극대극소의 위치까지 판단을 해주는 거고, 극대극소의 차이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프를 봤을 때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 여기가 선이 우선이냐? 이런 선이 우선적으로 있냐? 알겠죠? 이 접선을 많이 알려주게 돼 있어요. 왜? 그래프가 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접선이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좀 쉽게 나오려면 이게 x축이 될 거고, 좀 어렵게 나오면 x축이 아닌 어떠한 x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겠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도 너희들이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사차함수 개형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나온 문제가 지금 요 문제와 요 문제 대칭인 거예요. 대칭인 거. 그 다음에 비대칭인 것이 요게 기본 그림입니다. 이게 기본 그림이고 요 상황 속에서 요렇게 넘어가느냐 요렇게 넘어가느냐 요 문제. 그래서 요거 연습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되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많다 이거지. 예입거리가 많으니까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는 그래프가 잘 안 나온다 했죠. 있어요? 없다가 아니라 잘 안 나온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프 모양은 있다. 일자 형태가 있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 자체는 방향이 4개니까 이렇게 W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M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양수함수 그림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도 나오겠어. 다시 말해서 최소값 나오겠죠. 최대값 나오겠죠. 나오겠지. 2차 함수처럼 이렇게 하면 최소값 나오는 것처럼 4차 함수도 최소값에 대한 얘기는 나올 것이다. 3차 함수는 최소값 내 문제가 없습니다. 극대극소의 문제 범위가 나눠졌을 때 최소값 최대값. 알겠죠? 이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아까 뭐 이렇게 잘렸을 때 얘가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에 대한 얘기는 이 라인을 그었을 때 요 비율에 맞게 요 위치 값이 지금 1대 1대 1이니까 요 위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선생님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쪽 올라갈 때는 최대적 급하게 오고 여기서 완만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급하게 올라가는 게 그래프가 좀 정확하다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비율이 1대 1대 1이 되면 내가 잘 그린 거야. 이렇게 잘랐을 때 1대 1대 1이 되면 잘 그린 거예요. 조금 더 못 그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 위치가 나오면 이 점의 위치와 요 점의 위치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서 극대극소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가 무조건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위치 판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잘랐을 때, 여기 잘랐을 때 여기에 최대값이냐 얘가 최소값이냐 얘가 최소값이냐 좀 혼동스러워 계산할 때. 근데 그게 확신이 되는 값이 요 위치 기준값이라고. 그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최소를 할 때 굳이 한쪽은 안 해도 되는 어떤 수그러움을, 번거로움을 없앨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기준이 되는 라인이 요 라인이라는 거, 요 라인이다. 요거는 뭐 나올 거니까 가운데 부분 나올 거야. 근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심심하니까 A가 0보다 커요. 함수 fx가 오직 한 개의 x 값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했던 거네. 꺾어 올라가면 미분 불가능이 뜰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 얼마였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되니까 당연히 얘는
되려면 중근을 갖고 있어야겠지. a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지? 양수가 있으니까 플러스 3이네. 플러스 3 fx 극대값은 그래프 그리면 하나는 얼마입니까? 하나는 내가 a가 양수니까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2개 플러스 3이 1개죠. 그 다음에 양수 그래프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2개 있죠? 마이너스 3이 2개 플러스 3이 하나.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절대 그 그래프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극대값은 요값 1대 1대 1 3등분점이죠. 그래서 요 위치는 두 칸씩 되겠네요. 얘가 1이 되겠네. 됐어요?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8, 4, 32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식을 보면서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왜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 중간 작업은 뭐야? f'x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목적이긴 해. 1차 목적이야. 근데 우리는 식을 봐더라도 그래프의 모양이 떠오른다고 하면 굳이 요 작업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요 작업 하는 게 지금 수투의 1번 목적이에요, 실은. 1번 목적인데 요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것은 좀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쉽다 이거지. 이차함수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그래프 그리지는 않았잖아. 그래프 개형을 다 어느 정도 외워버렸단 말이지. 그러지? 3차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바로 알고 있다 하면 계산을 바로 할 수도 있다. 그 식 보자마자 그래프 그려놓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래프는 선생님 두 가지 그래프 했죠? 변곡점을 건드는 그래프, 다음 접선을 그리는 그래프. 그랬어요? 변곡점은 개념 문제가 좀 더 많고요. 활용 문제는 보통 접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되죠? 왜? 수투에는 변곡점 잘 안 건드리기 때문에 변곡점 나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는 보통 기함수 형태 있잖아. 기함수 형태가 오르락 내리락 겁니다. 이 창이 없는 거야. 이 창이 없는 거 0,0의 점대칭이냐 0,3의 점대칭이냐 이런 그래프더라고. 그게 보이면 그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뭐 이런 식의 그래프죠. 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런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일단은 기함수 당연히 이 점이 0,0 근데 이 점이 얼마가 됐다? 0,4가 됐다 이렇게 되겠죠. x축 위치만 판단해서 그리면 되겠죠. 알겠어? 요것도 그때 손을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3이니까 얘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구나. 얘가 현재 x축이 이만큼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게 식을 봤을 때 그래프가 바로바로 보이면 문제가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면 너희들이 좀 지루하니까 좀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은 뭐냐?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은 마찬가지로 이제 뭔 뜻이냐면 x축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거든. x축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x축하고 y축을 정확하게 그려봐라 이런 말이야. 우선적으로 x축으로 그리면 됩니다. y축을 그리는 이유는 x 좌표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 그러지? y축을 그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좌표. 일단은 양수, 음수. 또 하나는 정확한 이 좌표. 양수, 음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y축을 그리는 거지 y축을 안 그리는 문제도 많습니다. 알겠죠? x축 그려놓고 y축 필요하면 y축 그리는 거 필요 없으면 y축 그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3차함수가 x축과의 관계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다 이거죠. 특징은 얘는 극대, 극소, 극대, 극소. 한쪽에 몰려있네.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이 점은 극대, 극소, 극대, 극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네요. 얘는 극대, 극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x축과의 관계적인 1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값에 대한 양수, 음수가 대한 내용이 나오면 y축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야 양수, 음수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뭔지 알겠죠? 이게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속도 가속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위치가 fx야.
위치가 ft. 속도니까 시간에 대한 식이니까 변수가 t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ft. 미분을 하면 vt. 미분을 하면 vt. 됐어요? fx를 미분하면 f't인데 ft를 미분하면 f't인데 그게 vt.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나는 속력입니다. 속력. 속력은 절대값 vt야. 절대값 vt. 알겠나요? 응? 그러면 여기서 한 것만 적어주고 하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t로 바꿔볼게요. f't dt가 있겠죠. 요거 뭡니까? fb fa 이 말이죠. fb가 뭐고 fa가 뭐냐 이 말이죠. fb가 뭐고 fa가 뭐냐 이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fb fa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어머니 알겠나요? 그런데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t의 절대값 dt는 자 여기다가 이제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 얘가 vt가 들어갈 거고 얘가 vt가 절대값 vt가 들어갈 거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속도 문제에서는 vt를 쓸 거고 앞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라고 해.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합시다.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럼 첫 번째 문제는 fb 요게 fa고 요게 fb야. 그렇지? 요게 지금 fa이고 이게 fb야.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요 값에서 요 값 빼니까 요 값의 그 간격이 음수값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식의 의미는 뭘까요? 절대값이지. 절대값은 양수는 그대로 가고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가라 이 말이겠죠? 그럼 뭡니까? 양수는 그대로 가고 얘는 그대로 가고 여기는 음수잖아 프라임이. 그럼 어째? 뒤집어서 가고 여기는 다시 양수니 그대로 가고 이 말이죠? 그건 이해됩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가고, 여기는 그대로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얘는 그대로 가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프라임이 음수잖아. 그럼 양수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집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그대로 가고 얘는 어떻게 가라고? 절대값 양수로 가라 이거지. 내려가지 말고 똑같은 변화율로 올라가라 이 말이겠고 얘는 그대로 올라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간격이 되겠다. 여기서부터 요 간격이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시점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다 더해주겠다 이거죠. 알겠나요? 얘를 식으로도 적을 수 있어. 식으로 적으면 좀 길어집니다.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될 거야. 얘를 알파하고 얘를 베타로 넣으면 인티그럴 a부터 알파까지는 그대로 쓸 거고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마이너스를 달고 쓸 거고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베타부터 b까지는 그대로 쓸 거고 그러면 얘는 f 알파 마이너스 fa 더하기 빼기에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더하기 fb 마이너스 f 베타 이 말이죠. 다시 해석을 하면 f 알파 마이너스 fa는 f 알파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뺐다 이 말이죠. 요 간격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마이너스 5천인데 이런 그 괄호를 풀어버리면 f 알파에서 f 베타를 뺐다는 거죠. f 알파에서 f 베타를 뺐다는 요 간격이 되는 거예요. 얘는 f 베타 여기 fb에서 f 베타 요거 간격이 되고요.
이게 따져보면 다음에 뭘로 나오냐면 지금 이쪽이니까 얘가 뭡니까?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고 위에 있는 식은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 오르락 내리락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위치하고 마지막 위치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지. 그래서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일단 의미가 없어지고 알겠나요? 하지만 절대값 붙여버리면 뭐가 된다? 움직인 거리. 앞으로 움직인 거, 뒤로 움직인 거, 앞으로 움직인 거 싹 더해달라 이런 말이고 됐습니까? 위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판단하는 거고 움직인 거리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주는 게 움직인 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씩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F'T라는 것은 이건 적분 쪽에 나오는 건데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실은. 나머지는 쉽습니다. 뒤에 가서 적분 쪽에 나오는 어떤 속도, 속력에 대한 내용은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알겠나요? 과거에는 이 내용이 참 중요했고 활용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등장을 했어요.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이제 어떤 응용을 하려는 거잖아. 우리가 이용을 해보려는 건데 그 이용이 지금 이쪽 내용이 되겠어요. 그 우리가 첫 출발이 되겠어요.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쪽 공부를 하면 미적분학을 꼭 공부를 하게 돼 있어 보통. 그 이유가 이 미분하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변화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 이렇게 변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예측도 할 수가 있고 알겠나요?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점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변화율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길이의 변화율을 뭡니까? dt, dl L이 길이고 얘를 시간에 따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변화율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엄마 여기서 내가 키가 이렇게 크는데 시간이 걸렸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 변수, 미분 변수가 다 t로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꼭은 아닙니다, 실은. 변수가 이런 것이지. 내가 키가 이렇게 컸는데 내가 몸무게 이렇게 변하더라. 이래 되죠? 그렇지? 그렇지? 키에 따른 몸무게 변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 기본 문제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변화율도 있겠다 이 말이죠. 잠깐 액션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깔때기가 있어요. 일단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만큼 이런 식으로 차오르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여기 뭐가 있어? 나올 수 있는 것이 부피 있겠죠. 높이 있겠죠. 반지름이 있겠죠. 반지름. 반지름, 그 다음에 표면적, 요면적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상황이다 이거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여기 없는 것이 이제 시간이네요. 시간.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 시간에 대한 높이의 변화, 시간에 대한 반지름, 시간에 대한 그 표면 넓이의 변화율이 기본이고 좀 더 문제가 어려워지면 요 두 개간의 관계. 높이가 변화가 이렇게 됐을 때 부피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반지름이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부피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요? 반지름과 높이는 뭐 닮은 꼴이니까 안 나올 것 같고 반지름과 넓이도 안 나올 것 같죠? 이 세 개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 관계 바로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높이에 따른 부피의 변화, 반지름에 따른 부피의 변화, 넓이에 따른 부피의 변화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런 문제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요건 좀 미적분을 좀 공부하면 좀 편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뭔 식으로 이 식을 다 뭘로 바꿔? t에 관한 식으로 바꿔라 이거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기본 문제는 t에 대한 이렇게 변화율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 식을 vt, ht, rt, st로 다 바꾸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두 개 간의 관계가 나온다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 시간에 대한 변화를 알겠는데 어떻게 높이에 대한 부피 변화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거는 그때 가서 좀 더 해석하면 되겠어요. 예시가 아마 없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학부모님도 최근에 잘 안 나오지만 내년 학교 그래도 있더라 이거지. 미적분 쪽 가면 이 부분이 많이 약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활용이 많이 약화가 돼서 지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그럼 우리는 뭐 쓴다? 길이에 대한 변화를 구하면 길이를 뭘 구하면 돼? LT를 구하면 된다. 넓이의 변화는 ST를 구하면 되고 부피의 변화는 VT만 구하면 된다. 변수 T에 대해서 이러한 식만 구하면 미분한 것은 T에 대한 미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했으니까 바로 그쪽 문제부터 갑시다. 자, 이제 속도, 가속도 문제는 좀 언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물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물리에서 배우는 속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속도, 속력, 단원 조심해야 됩니다. 속도, 속력, 단원 조심해야 돼. 속도는 뿔마가 있는 거고 속력은 절대값입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돼. 속력은 그대로 양수 음수가 존재할 수 있고 속력은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 이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있죠. 0에서 줄어들고 있지. 후진입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후진이야. 얘 이쪽은 속도가 음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후진이야. 아니 이건 아닌데요 하지 말고 얘는 후진인데 점점 후진 넣고 악셀을 밟은 거야. 됐어? 이쪽은 악셀을 이제 줄인 겁니다. 줄여서 0이 된 거야. 그럼 이쪽은 이 둘 다 후진이야. 이 넓이만큼이 뒤로 빠졌다 이 말이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전진 속도 유지하다가 다시 브레이크 밟았어. 0이 된 거야. 그럼 얘는 뒤로 움직인 거리고 얘가 앞으로 움직인 거리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얘는 후진, 얘는 전진, 다시 여기는 후진. 여기의 넓이가 위치 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치 아시겠나요? 자, 요거 두 문제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할 거야. 이거 제일 쉬운 문제.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의 문제는 그림자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림자 끝에 대한 위치가 나옵니다. 그림자 끝은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그림자 끝은 여기에 있었지. 그림자 끝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겁니다. 그러지? 모양은 그러지? 그럼 그림자 끝에 대한 변화는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림자 길이, 하나는 그림자 길이, 또 하나는 그림자 끝. 끝은 이 거리를 말하고 있다.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기준값이 얘가 되겠죠? 몇 초 2씩 움직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다? 2t가 되는 거예요. 2t가 되고 얘랑 닮았네요. 여기가 18대 36, 3, 18, 6, 5, 30, 3대 5네요. 여기가 3대 5예요. 3대 5. 보이니? 이 길이는 3t, 이 길이는 5t. 됐어요? 그림자 길이는 3t고요. 끝은 5t가 되겠어요. 변화율은 그림자 끝은 3만큼 움직이고 그림자 끝은 5고 그림자 길이는 3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변화율은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식을 적다 보면 양수 음수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 못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네? 못 할 수가 있다고. 왜? 양수 음수의 생각을 우리 보통 길이로 많이 생각해버리니까. 이해됩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사람이 처음에 여기에 있다가 눈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거리가 이제 ET가 되겠죠. 이 거리는 뭐가 되고 ET 하면 좀 쉬기 싫은 게 얘가 3으로 쓰면 얘가 3T가 되고 ET가 되고 얘가 5T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사람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림자 길이는 이 길이가 되니까 3t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단지 사람의 움직임만 내치고 3으로 바뀌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럼 사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니까 그림자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얘를 3t로 썼을 거라는 거지. 그림자 길이는 줄어드는데
끝점 h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끝점 h는 잘 안 나오겠네요. 왜냐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자 길이만 나오겠네요. 그림자 길이는 처음부터 길이가 있고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든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요건 조심해야 돼. 답은 똑같이 절대값이 3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3이다. 요건 조심해야 된다. 이 변화에 대한 생각은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 지금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이 미분 가능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미분 가능에서. 그런 문제 많이 있어요. 미분 가능에서도 이런 류의 문제가 있어. A라는 점에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봤어요. P라고 봤어요. AP 응? AP의 변화율. 자, AP는 이렇게 넣는 거라고. 자, AP는 자, AP 거리 보인가요? 그럼 P가 이렇게 현재 하나, 그림 문제는 단순하시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느낌상 이쪽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 그렇지? 왜 이 부분에서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어봤지? 그렇지? 고양이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미분 가능이냐 불가능일 것 같아? 모르겠다?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늘어나면 변화율이 양수겠지. 여기는 길이가 줄어들고 있나요? 그럼 변화율이 음수야. 이쪽은 양수고 이쪽은 음수니까 할 필요가 없어. 상식적이니까. 그렇지? 둘 다 늘어나는데 이럴 수도 있어. 둘 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다가 또 늘어날 수도 있지. 거기서 미우면 가능인데 불가능인 것은 그건 계산해보죠. 변화율이 3이다가 2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 좀 계산해봐야 되는데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것은. 그러지? 그런 데는 미분 가능성 조사 안 해도 된다 이거지. 활용 문제에 있어서.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니까. 이건 이렇게 되니까 당연한 문제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문제 풀에 다 풀었다는 느낌이 드니까. 자 봅시다. 윗면의 반지름상 깊이가 10, 3대 10, 3대 5네요. 60이니까 3대 5, 3대 5겠지. 원뿔 모양 그러게 수면 상승 속도, 수면 상승 속도가 이래야 된다고. 수면 상승 속도는 이거죠. 높이에 대한 변화죠. 됐습니까? 높이의 변화가 초당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우리가 t에 관한 식으로 적으면 9분의 20t. 얘가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적었어요. h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9분의 20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건 변수가 많을 때.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적고 다음에 이런 문제는 있긴 있는데 왜냐면 여기서 변수가 많아야 되는데 없으면 그냥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물을 붓는다고 합니다. 뭐야? 물의 깊이가 5가 됐을 때 물의 깊이가 5가 됐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미분계수야. 5일 때의 변화율을 구해라 이 말이죠. 왜? 높이의 변화는 일정하잖아. 높이의 변화는 일정한데 부피의 변화는 당연히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부피가 더 빨리 변하겠지. 높이가 일정하니까 이 물을 더 빨리 취하게 높이를 유지하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됐을 때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미분계수는 도함수를 구하고 마무리 작업. 얘 먼저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얘는 나중에 신경 써야 돼요. 물의 부피의 변화를 구하는 이 식이 뭐야? 이거일 때 높이가 9분의 20t일 때 부피를 구하라. 몇 대 몇? 3대 5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분의 3을 구하면 됩니까?
반지를 뭐 하려면 그러면 3분의 4t가 되겠죠. 이 길이가 얼마라도 3분의 4t. 끝. 그럼 부피는 3분의 1에 곱하기 3분의 4파이의 4파이가 아니라 3분의 4t의 제곱파이 곱하기 높이 9분의 20t 이래 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부피 높이를 9분의 20t라 놓고 부피를 t에 가는 식으로 구했어요. 정리 한번 하고 올까요? 정리. 와우, 3, 3, 3, 3, 3, 4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많아. 맞겠나 지금? 5분의 3, 4, 3 있네요. 자, 한번 적고 갑시다. 느낌이 왜 수가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우리 부피는 가봅시다. 아무리 지금 가봅시다. 해봅시다. 3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4가 2마리, 20이 1마리. 파이 t의 세제곱 이래 되겠죠. v 프라임 t는 3 곱하기 뭐가 좀 안 맞는데. t에다 얼마를 집어넣어? 아, 여기서 나왔네요. 물의 깊이가 5가 될 때야. t가 아니라 얘가 얼마가 됐을 때? 얘가 5가 됐을 때. 얘가 5가 되려면 t는 4분의 9가 되겠나요? 여기다가 t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 4분의 9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4분의 9. 여기가 4분의 9. 약분 3, 5마리 없어졌고 4, 2마리가 없어졌네요. 20파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부피 단위는 뭐 소수일 때 답 적을 때는 항상 이거 적어줄 연습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안 적어도 답은 아마 맞았다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거 단위 쓰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알겠니? 쉬었다가 다음 단어. 질문 좀 받고 질문 받고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알았냐? 고양이 아니다 이라서 고양이 일본까지 가버렸네요. 아 저기 오키나와까지 가버렸어. 너무 많이 올라왔어. 오키나와 저기 위에 뭐야? 오키나와 없냐? 모르냐? 어? 진짜 제가 한 중간쯤 봤네. 일단 질문 있는 거 질문 쭉 받고 대학식 넘겨가면서 질문 받아볼게요. 자, 하나씩 불러보세요. 여기 첫 페이지 104쪽 질문. 춤 없는 도끼 꺼버리고 춥냐? 맞아 안 춥지. 숨만 있다가 끄자. 51번 fx에 대하여 fx가 3차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방정식이 절대값 n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실근의 개수가 ak 그리고 5탄 같아요. k가 갑자기 안 뽑잖아요. k가 없지? 의도상은 아마 얘가 an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k로 바꾸든지 그러지? an일 때 구하시오 이 말은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 말은 똑같아요. 됐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이해를 하려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나오겠죠? 절대값 그래프니까 꺾어 올라가가지고 n을 1부터 올려봐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그래프를 뭐 선생님은 이렇게 그리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은데 나는 그리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fx는 얼마 n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n이 1일 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교점이 있을 그래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점이 이 점과 이 점의 위치는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말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왜 이렇게 푸냐면 다음에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서 그리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설명한 거고 그렇게 그래프가 어렵지 않으면 그래프를 바꿔가지고 요점 위치 알면 요점 위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일씩 올려가면서 여기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여기 걸렸을 때 어떤 값이 변한다 이 정도 판단하면 되겠죠. 목적은 뭐겠어? 그래프 똑바로 그려라 x축 위치 똑바로 그려봐라 하는 목적이 되겠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될까요? 그죠? 다음 페이지 664번. 그 다음 페이지 664번 fx가 그 값을 갖고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그 값을 가진데 방정식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지금 3차, 1차네요. 그러죠?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뭘 기준으로 그린 거야? 정근선을 기준으로 그린 거죠? 정근선이 아니라 변곡점 기준으로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요즘이 얼마가 됐다? 2a가 됐다 이 말이 되겠네요. 고영아 어디 내려올 거야?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지금 빨간 선은 x축 아니고 고조선입니다. 이 위치가 얼마가 된다? 2a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묶어내면 뭡니까? 3분의 2로 묶어내면 3분의 2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오나요? 그지? 이 위치가 얼마가 된다? 3a가 된다. 아니다. 3a가 아니죠. x제곱이니까 얘가 루트 3a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위치는 얼마가 되니? 이 위치는 루트 a가 되겠죠. 이 위치는 루트 a
그러면 이제는 x축을 그려야겠죠. 오직 하나의 실근이 간다 했으니까. a축 위치가 지금 x축 위치가 여기가 되면 하나가 되고 여기가 되면 하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값만 집어넣어서 구하면 요값도 알아낼 수 있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러면 f 루트 a 값을 구하게 되면 얘는 3분의 a 루트 a 마이너스 2a 3분의 2a 루트 a 마이너스 2a 루트 a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이게 됐습니까? 은 2a에서 이만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위치는 2a 더하기 빼기 3분의 4a 루트 a가 되겠죠? 이 위치는 2a 더하기 3분의 4a 루트 a가 되겠죠? a는 양수해야 되겠는데? 아, 양수음수가 없네. 양수음수가 없네. 양수음수가 없어요. 그제? a가 음수가 되면 되죠? a가 음수가 되면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오겠죠? a가 음수가 되면 하면 이게 실근이 없어요. 실근이 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실근은 하나를 갖네요. a가 0이어도 마찬가지겠네요. 0이어도 실근은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이 음수는 무조건 알아서 풀면 되겠네. a가 음수일 때는 뭐 여기까지 해도 되고 실근 하나다. 두 번째로 이제 a가 양수일 때는 이 위치 아니면 이 위치가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누가 2a 마이너스 3분의 4a 루트 a가 0보다 크면 되겠죠. 고양아 그러지? 여기가 양수가 되면 x축 위에서 만나니까 지금 요 식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현재 a가 양수니까 a를 없어도 관계는 없겠죠. a가 양수니까 그러면 2 3분의 4 루트 a가 얼마입니까? 2분의 3 a는 4분의 9보다는 작으면 되겠네요. 그러겠지? 이 위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다 양수네요. 양수니까 0이 이길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4분의 9보다는 작으면 되겠다 이거죠. 여기는 양수에 대해서 이만큼이고 음수는 받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지금? 조금 선생님은 요 식을 보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문제를 푼 거야. 알겠어요? 너희들이 이런 걸 리뷰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에 고양이는 자고 있다 이런 말이겠지. 알겠어요? 이 그래프를 좀 빨리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달라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려면 절편이 3개가 나와야 되죠? 이거 무시하고 이런 절편이 3개가 나왔을 때 이런 그림이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겠죠. 플러스가 되면 A가 음수가 되면 무조건 하나만 나오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근은 무조건 하나, 실근이 지금 3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직속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다 해서 마무리 시키면 되겠죠. 그래프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시간 싸움이야. 말고 이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빨리 풀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공부할 때도 그래프의 식을 보고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 듣겠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식이 독특하게 생겼다 그래프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그러면 어깨 나가는 거야. 뭐가 거기 있어? 고양이가 가지 그게 힘들면서 계속 가오래 이게 지금 바닥까지 지금. 다음 11번 계속 해봅시다.
실수 K에 대하여 0,K에서 0,K는 Y축에 있는 점이네요. 그래프에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접선의 개수에 대한 내용은 물론 대입을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것도 설명을 했네. 절편이 나왔네요. 0, 1, 5네요. 0, 1, 5. 그래프를 그리면 0, 1, 5. 그래프의 모양은 0, 1, 5. 뭐, 이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얘가 0, 1, 5. 이런 그래프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으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으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는 몇 개? 3개. 3개. 이 부분은 몇 개? 1개. 이 부분은 3개, 이 부분은 1개.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는 몇 개? 2개. 2개. 그러면 우리는 요 안에서는 3개, 요 점에 2개, 그 위로는 1개. 그래서 요 점을 알아내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고영아, 이 값은 얼마니? 이 값 얼마야? 이 값 얼마야?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먼저 물었는데? 아니 근데 약간씩 그래프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프 뭐가 이상해? 0, 1, 5를 지난다겠는데 그래프는 뭐 100% 신뢰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정도 모양이다 이 정도지. X절편이 지금 0, 1, 5 갖고 내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냥. 선생님 보통은 이렇게 안 그리잖아. 이 점을 기준으로 그리든가 이 접선을 기준으로 그리는데 그냥 절편이 보이니까 바로 그린 거야. 에?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점이 얼마냐?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대충 보여 안 보여? 지금 그래프에서 아직 안 보이잖아. 뭔가 보여야지. 보여야지. 미분해야겠지. 미분 안 하고 하는 방법 뭐죠? 공식 외우라는 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뭐? 변곡점 H 기억납니까? 보였죠? X는 마이너스 3A분의 B였나요? 미분하면 구할 수 있어요. 바로 보이는 문제가 쉬워지겠지. 얼마입니까? 현재는 마이너스 6이니까 2네요. 2.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래서 2가 됩니다. 이 점은 2다. 이 말이겠죠? 치말해서 이 점은 2, 미분해도 돼. 싫어해? 이건 공식이니까. 어차피 미분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얼마지? 2를 집어내야 되니까 12, 24, 5 마이너스 7인가요? 그리고 2, 얼마를 주면 2, 2를 집어넣으면 8, 24, 10 말이 안 되는데? 아 맞네요. 18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을 지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7 7이 14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A 위치는 8 이렇게 되겠네요. 1부터 7까지는 3개, 8일 때는 2개, 위로는 1개. 10까지 1부터 7까지는 3개, 8은 2개, 90은 1개. 되네. 그래서 21, 16, 2, 39 이렇게 나옵니까? 뭐 답이 없어? 예? 어디서 잘못했다고? 팔일 때 2개. 아, 죄송합니다. 8일 때 2개니까 8을 구하면 안 되고, 8 하나에서 2개. 8 구하기가 아니라 8 하나에서 2개. 그래서 21 더하기 3에서 29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었을 때 문제 제일 빨리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흐름인지 알겠나요? 이것도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알고 있어야 문제 좀 빨리 풀 수 있다. 이것은 약간 좀 고급 기술이긴 한데 알아두면 문제 훨씬 더 빨리 풀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 접선의 개수가 3개일 때 2개일 때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알고 있으면 2개를 위치를 먼저 구해가지고 그 점은 3개고 그 다음은 1개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
3개일 때 구하면 아마 7까지 나오겠지.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요점에 대한 위치가 정확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봤을 때 제일 좋은 풀이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알겠어요? 일반 교육 과정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요거 알겠니? 범위? 3차함수 변곡점의 접선. 그래서 경계가 지금 하나 여기하고 여기 똑같아요. 여기하고 여기 똑같은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곡선 위의 점까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3, 1, 2 똑같은 거야. 여기도 2, 곡선 위 2, 여기는 2. 수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수가 지금 2개씩 된 것은, 대칭적인 것은 영역이 한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5가지. 5종류가 있다. 이 말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알아두면 훨씬 더 빠르게 3차함수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외부의 점에서 접선의 개수가 3개일 때, 2개일 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알겠어요? 왜냐면 그 풀이는 3차함수는 이게 틀이 있지만 4차함수는 그런 틀이 없습니다. 대충 생각할 수는 있겠지. 아, 여기서는 접선이 몇 개가 되겠다. 이건 알 수 있는데 범위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나요? 마찬가지로 4차함수도 있습니다. 4차함수도 있어요. 여기. 4차함수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이 접선. 변곡점이 접선. 이게 경계가 돼.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겠지. 난이도 어렵겠지. 이 부분. 곡선 위에 안쪽,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교점 여기도 있고. 난이도가 많이 복잡한 문제인데, 이렇게 안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영역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요점에서 몇 개입니까? 이건 그냥 풀 수 있어. 그림 그려봐도 되고, 됐어요? 해볼 수 있지만, 범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요 라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요 범위 구하라면 꽤 어려운 문제가 되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안 나오겠지, 잘은 안 나오는데, 다음에 요렇게 항상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중요한 선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알겠죠? 지금은 변곡점을 잘 안 건드리기 때문에, 미적분 들어가면 변곡점을 건드린다, 이제. 그때 되면 이러한 선들이 계속 살아나는 케이스예요. 아시겠죠? 다음. 말했습니다. 속도 활용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그의 뜻에 따라서 내가 지금 위치를 판단하는 소리인지, 속도를 판단하는 소리인지, 속력을 판단하는 소리인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언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과학적으로 생각을 좀 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어요? 됐어요? 그 해석만 되면 아주 쉬운 문제가 지금 이쪽 문제예요. 여기는 너무 쉽습니다. 풀게이 필요 없어요. 자, 다음은 부정적분 가볼게요. 부정적분, 정적분을 하려는데, 부정적분은 조심할 점이 적분 상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적분 상수가 등장한다 이거죠. 이런 게 있어요. 인티그럴 fx dx, 그다음에 인티그럴 cx dx 하면 라지 fx 플러스 c 라지 gx 플러스 d a, b로 써서 관계없습니다. 얘도 상수이고 얘도 상수니까 굳이 두 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써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두 개 써버리면 변수가 두 개 생겨버리냐. 미정계수가 두 개 생겨버리니까 그냥 하나를 써도 관계는 없어요. 이 정도로만 알면 되고, 적분에 대한 관계는 다음 함수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고, 이 순서 조심해야죠. 얘를 적분하고 미분합니다. 마지막이 미분이면 상수가 없습니다. 적분 상수가 없어요. 마지막이 미분이니까 마지막에 항상 적분이면 적분 상수가 등장한다는 거.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인티그럴 fx dx랑 인티그럴 fy dy는 얘는 다릅니다. x에 관한 식을 x로 적분했기 때문에 얘는 x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고, y에 관한 식을 y로 적분했기 때문에 y에 관한 식이 나와요.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fx랑 gx랑 같습니다. 그럴 때 인티그럴 fx dx랑 인티그럴 gx dx가 같는 식으로 나오겠죠. 그치? 이 미분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얘는 같지 않다. 적분상수 식된 그렇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 역은 어떻게 되겠니? fx dx랑 gx dx가 같으면 fx gx는 같다. 요거는 답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얘는 뭐 기본 공식이니까 할 수 있겠죠. 더해서 계산한다. 빼서 계산한다. 그러지? 합칠 수 있고 쪼갤 수 있다. 상수하면 앞으로 빠져나간다. 요즘 뭐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것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얘는 뭐가요?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x 썼으니까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적분 인티그럴 x 플러스 1의 세제곱 dx. 얘를 풀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3차는 풀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는데 5차부터는 풀 생각을 안 하겠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4분의 1 x 플러스 1의 4제곱 플러스 g.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 문제 나오겠네. 3x 플러스 1의 4제곱 dx도 나오겠네요. 얘는 어떻게 돼? 5분의 1 3x 플러스 1의 5제곱 틀려버립니다. 원래 미분하면 뭐가 나와? 3이 등장을 하니까 적분하면 3분의 1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요거 됐어요? 이해됩니까? 이거 적분하면 5분의 1 이거의 5제곱에 안에 미분한 걸로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 정도만 알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적분 기술, 연산 기술을 하나 해볼까요? 인티그럴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2 dx.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2의 dx가 나오면 얘를 정비한다는 것은 와우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자.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 x 플러스 1 플러스 1로 바꿔서 x 플러스 1의 4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적분을 하면 5분의 1 x 플러스 1의 5제곱 4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2로 적분하자. 어떤 느낌이 아니겠나요? 이거 연산만 조심하면 돼요. 연산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거듭제곱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다. 거듭제곱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러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식을 이를 전개하지 말고 거듭제곱 표현이 되면 우리는 적분할 수 있다. 이렇게 연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연산 다음 좀 있다가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이렇게 연산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주겠습니다. 얘를 미분한 걸로 나눠준다. 왜냐면 요거 미분해보면 이 안에 것이 나와야 되잖아. 시간 묻혔네요. 얘를 미분했을 때 이건 4제곱 나와야 되잖아. 요 미분할 때니까 5 앞으로 빠지고 안에 거 미분 한 번 더 하잖아요. 5도 사라지고 3도 사라져야 되니까 이 안에 있는 미분으로 나눠줘요. 단 조심할 점은 얘가 1차일 때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제곱 안에가 1차일 때만 됩니다. 2차일 때 안 됩니다. 거듭제곱 안이 2차일 때는 안 돼. 알겠죠? 현재 합성함수 적분 중에 1차에 대한 합성함수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건 안 되고 지금 1차에 대한 합성함수는 지금 싶은 겁니다. 그럼 부정적분 쪽은 뭐 이런 기술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식을 봤을 때 아 이런 식은 미분해본다. 그러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넣으면 이런 걸 미분해본다. 이런 거죠. 미분하게 되면 이런만 등장을 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분상수가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들에 대한 내용. fx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면 자기 상황이 나오겠죠. 대신 적분상수가 등장했습니다. 다시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나올 거고 적분상수가 등장을 했다 이거죠. 마지막에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등장을 했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미분 적분하면 상쇄가 되는 개념이고 대신 적분상수만 등장을 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이게 더함수가 등장하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fx를 구할 수가 있죠. 대신 범위가 없으니까 우리는 부정적분, 적분상수식이 항상 등장해야 된다. 그 조건이 더 등장, 적분상수를 구하기 위해 적분상수가 등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알겠죠? 자, f를 미분하면 fx가 된다 이 말이죠. 얘를 우리는 좀 약식으로 이제 이렇게 적겠지. f' x는 fx다. f' x 대신에 fx를 집어넣어서 문제 풀이다. 주의사항 한 가지, 스몰 f하고 라지 f가 미적분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지 공식적인 약속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면 안 돼요. 왜? 문제에서 라지 f를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거든. 알겠지? 이 스몰 f와 라지 f는 우리의 그냥 쓰는 약속이지 공식적인 약속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공식적인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수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AN하고 SN은 우리의 약속이지 SN이 AN을 시도가 붙인 것이 아니다. 그걸 쓰고 싶으면 분명 위에 그 말이 나와 있어야 쓸 수가 있다. 대신 우리가 쓸 때는 풀 때는 그냥 그렇게 약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쓰는 겁니다. 이겠어요? 스몰 f하고 라지 f는 미적분 관계가 아닙니다. 됐어요? 이 문제에 주어져야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이놈을 fx라 놓겠다. 이것은 내가 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안 쓰여졌을 때는 내가 하나의 형태를 식을 놓는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많이 헷갈려. 그래서 스몰 f와 라지 f가 동시에 나오는 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 관계가 성립이 1차적으로는 안 돼. 연결이 안 돼 있다. 다른 함수를 그냥 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문제에서 관계가 있다 하면 그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미분하고 미분해봐라 이거지. 얘 미분하면 f'(x고 얘 미분하면 xfx가 된다 이런 말이야. 됐어요? 3차 함수가 되는데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다항함수 fx란 말이 나왔어요. fx의 차수, x를 고를 때는 차수가 한차 들었고 얘는 미분했으면 한차 줄어들었어요. 얘가 가장 높은 차수를 맡고 있으니까 fx는 현재 미분하면 3차니까 fx는 2차다. 2차식을 넣어가지고 항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지? 이 식을 봤을 때 정도를 최대한 넣고 나서 그게 안 되면 일반항을 집어넣어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연속성 내용도 나왔고 또 간만에 식이 나왔죠.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거. 자, fx 자체가 지금 다항함수 적분했으니까 얘도 다항함수죠. 근데 얘는 미분 가능이야. 요 식을 뭘로 쓸 수 있어?
얘에서 이렇게 되면 2H죠 원래. 그러지? 2를 나누고 곱해져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2F'1이 된다. 이런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함수 방정식 나왔겠죠. 이걸 통해서 F'X를 구하고 나서 Fx를 구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 더 등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0,0을 넣어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F0은 0이니까 상수항은 0이네요. 이 정도로. 이 식을 못 보니까 좀 어려운데 증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X 증분분의 Y 증분이 변화해. 평균 변화해. 얘를 뭐로 나눠? 델타 X로 나눠버리면 얘는 사라졌고 얘는 한 발에 사라졌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 순간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순간 변화율 극한. 그래서 좌변은 F'X이고 우변은 뭡니까? 리미트 붙이면 델타 X가 없으니까 그대로 얘가 AX 플러스 3이고 얘는 델타 X가 어디로 갔어? 0으로 갔죠? 그래서 이건 0이 되어버립니다. 이 식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F'X가 AX 플러스 3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 갑자기 보면 당황스러우니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지금. 됐어요? 델타 X로 델타 Y는 평균 변화예요. 리미트 붙이면 순간 변화예요. 됐어요? 이미점에서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도함수가 되겠다. 델타 X는 0으로 가니까 사라졌고. 자, F'X를 보면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다? Fx를 그릴 수 있다고 했죠? 얘가 지금 그래프가 감소, 증가, 감소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0에서 마이너스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간격은 요거의 넓이와 관련됐다. 알겠죠? 위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벌써요? 극대값과 극소값이 적각 얘가 8, 4 나왔으니까 x축이 이만큼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 정확하게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 되겠죠? 이런 말 알겠나요? 이런 문제도 실은 현재 이 문제의 의도는 식이 0, 2가 나왔으니까 F'X는 AX, X-2에서 0을 FX를 구하고 나서 극대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란 소리인데 우리는 그래프를 연습하면 그래프 바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라고요? 4라고요? 됐어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2죠. 여기는 얼마다? 3되겠다. 맞나요? fx는 뭐야? a x 제곱 x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f2가 얼마가 나오면 된다? 8이 나오면 된다. 이런 것들이 그래프예요, 그래프. 응? 이 프라임을 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리고 fx를 보면서 식을 세울 수 있다. 반대는 f'x 식을 세우고 fx로 넘어간다. 이런 건데 fx를 보면서 f'x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 있고 f'x를 보고 fx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 식을 바로 뽑을 수 있는 식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되겠어요. 이제 프라임이 나왔으니까 K가 양수, 음수, 양수의 MT 사이 얘는 0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0하고 K니까 0하고 K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다. 0, K 이렇게 되죠? K는 얼마입니까? 0부터 2 사이니까 우리 범위 3은 오른쪽에 있겠네요. 그러지? 정확하게 얘가 0이고 여기가 지금 K죠?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2분의 3K가 되겠죠. 2분의 3K에 대해서 3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목이 달라지겠죠. 0은 여기니까 그렇죠? 0은 여기고 2분의 3K가 기준이 3이니까 K가 2 되나요? 2분의 3K는 근데 뭐부터 잡나? 3부터 잡네요. 그러니까 3보다 지금 작다고요? 맞나요? 3은 그러면 여기에 있겠네 무조건.
3이 여기 있으니까 최대값은 여기에 있고 최소값은 여기에 있네요. 그러지? 다시 말해서 F3에서 FK를 빼면 3분의 14가 되겠다. 범위가 지금 0부터 3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3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 이거지. 만약에 문제가 달라졌으면 얘를 범위를 3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답이 두 가지 정도 나오겠거든. 지금 미분 적분 그래프만 잘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까지만 할 거고,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자, 부정적분의 역사하고 정적분의 역사가 좀 다릅니다, 원래.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역사가 달라요.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 개념에서 온 거예요.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 개념에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분을 하면 거꾸로 가면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분 먼저 배우는 것은 미분을 배웠으니까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스몰 fx보다 한 차원 높은 라지 fx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미분의 역 개념에서 출발한 거고, 정적분의 개념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도형 기하 쪽에서 출발했습니다. 도형적인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달라. 근데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추계가 관계성이 있더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미적분의 관계가 있어. 기본 정리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정적분 값도 부정적분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접점이 생긴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부정적분 이름 자체는 한참 뒤에 만들었을 거 아니야. 어차피 그때는 다른 이름을 썼었겠지. 둘 다 적분이라는 이름을 썼었겠지. 영어로 썼겠지만 그쪽만 썼겠지. 그지? 우리가 적분이나 능력 적분이나 항상 따랐을 거 아니야. 그래가 쌓아가지고 어째 힘이 비슷하니까 생각해보면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된 거라고. 그지? 그래서 부정적분의 뜻은 정리되지 않았다. 정적분은 정리됐다 이거지. 정적분은 범위가 있다 이런 해석을 돼버린 거고, 부정적분 범위가 없다 이런 해석이 돼버린 거고. 알겠죠? 위치값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정적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부정적분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부정적분 적분상수 C가 있다는 것은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정적분은 정확한 위치를 판단할 수가 있다. 기준값을 알려준 겁니다. 알겠죠? 정적분의 역사는 어디서 출발했다고? 기하에서 출발했다. 도형적인 넓이 부피에서 생각했다. 부피는 좀 더 어려운 거고, 넓이적인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적분에 대한 식을 판단할 때 넓이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많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뭔지 알겠나요? 됐어요?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적인 개념을 a부터 b까지 fx, dx로 봤다 이 말이죠. 넓이적인 개념이지 넓이는 아닙니다. 알았어요? x축 위에 있을 때는 플러스지만 아래 가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거고, 선생님 이걸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도형이 쉬운 도형들 있잖아. 식으로 적은 인티그럴 0부터 5까지 2dx 되겠지. 얘를 정적분하면 2x가 돼서 0, 5에서 11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안 넘어가고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연넓이를 의미하니까 그냥 11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은 정적분은 식의 표현이지. 식의 표현이지 정적분을 풀게 되면 불편한 것들도 많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되지? 절대값 있어. 벌써 기분이 나빠버려. 근데 절대값 그냥 얘를 하나의 그래프로 생각한다면 그래프 이렇게 될 거고, 이 점이 1이고 이 점이 0이고 이 점이 2가 되겠지. 그러면 요거의 넓이에 대한 생각이니까 넓이는 1이네요. 그렇지? 부정적분적인 생각에서는 절대값이 양수음수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 나눠서 문제를 풀겠죠? 0부터 1까지는 그대로 풀 건데,
1부터 2까지는 그래프를 그대로 풀면 안 되고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야 된다. 결론은 이 나오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각은 넓이적인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 특히 절대값 1차 함수 그래프를 일치한테 넓이적인 해석을 하면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되는데 구시용을 범위로 나눠서 풀면 잘 해석 잘 안 보인다 이런 말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좀 뒤로 가면 이제 뭘 잘해야 되냐면 적분면수를 잘 봐야 돼. 적분면수. 적분할 때 적분면수 보고 이런 식이 된다. 간단한 거지. 이런 식의 표현 원래는 거의 안 씁니다. 식이 아마 주어졌겠지. 적분면수의 x인데 식의 y에 관한 식. 얘는 상수입니다. 적분을 봤을 땐 상수요. 적분을 봤을 때 상수야. 그러면 여러분 f, y, x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안에 x가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알겠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적분면수가 t야. t. x는 뭐라고요? 상수라고. 근데 우리가 x-t라는 거 적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렇지? t가 중요한 거고 x는 수야, 수. 이 같은 수 같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알겠나요? 이런 것을 보는 눈.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내일은 정적분 쪽 좀 설명을 하고 문제 푸는 방법론 좀 제시하고 소트 과정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한 단원, 두 단원 하려고 해. 두 단원 남았죠? 됐어요? 자, 오늘 마무리 할게요.